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실전투자대회 상위 3% 스티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함께 살펴볼 건데요. 오늘 시장의 주력 테마, 주 테마와 유동성 공급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그런 것 등을 간략히 한번 살펴보면서 내일 투자할 만한 종목, 관심 종목들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반도체라고 제가 넣어놨고요. 하나의 테마군들을 그리고 NTF와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여기에 또 이렇게 묶어놨죠. 그 외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이 네오윌즈 홀딩스나 제노코 같은 것들인데요. 보면 여기 이제 반도체 쪽에 상승률이 좀 크죠. 그리고 여기 메타버스 쪽에는 이제 이노뎁을 빼고는 상승률이 좀 크게 하락률이 좀 크게 나오고 있고 이걸 봐서는 이제 반도체 쪽에 자금과 유동성이 쏠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존에 이제 MP, 맥스터, 자이언트 스텝과 같은 NTF, NFT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많이 올라서 그 이후에 이제 조정을 살짝 보이고 있죠. 어, 이런 조정을 보이는 과정 중에 이제 수급이 어디로 쏠리냐면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하이닉스, PSK, 제주반도체, DB하이텍, KEC, 한국전자홀딩스와 같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오르고 있어요. SK처럼 이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이렇게 하루에 7%나 오른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일이죠. SK는 하이닉스는 이 이전에 한 요쯤에서부터 계속 제가 영상에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과거 영상이 어디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제 유튜브의 첫 화면에 동영상 부분 눌러보면 영상이 시간 순으로 과거에 올라왔던 영상들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하이닉스가 이제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하이닉스와 아니면 삼성전자와 같은 대형주들 시세가 한번 순환매될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드렸고 그때 이제 요때 올해 1월, 2월 요 사이에서부터 10월, 11월까지 조정을 받았죠. 6개월, 7개월, 8개월가량 이렇게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받아서 이제 상승으로 추세를 한번 전환해 볼 만한 때가 되었다. 라고 이제 그때 영상에서 이야기 드리고, 이렇게 쭉 천천히 상승하는 듯 하면서 한 일주일 정도 횡보하더니 오늘 번쩍 뛰어 버렸어요. 그죠? 삼성전자도 보시면 이런 큰 대형주가 하루에 5% 뛴다는 건 아주 이례적인 일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갭 상승을 하면서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PSK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기 있는 전고점 있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있는 전고점, 이런 전고점을 뚫고 오늘 올라와 버렸어요. 그죠? 그리고 거래량도 엄청나게 실었습니다. 자, 이런 종목들은 이제 한동안 추세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큰 거죠. 기존에 이제 메타버스에 관련됐던 종목들, NFT와 관련된 종목들에 들어갔던 유동성들이 이제 반도체 쪽으로 슬 옮겨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상한가가 제주 반도체도 이렇게 한번 나오고면 3, 4일 정도 쉬었어요. 그죠? 이렇게 좀 크게 눌러보면 쉬었다가 어제 긴 꼬리봉을 한번 이전 거래일 한번 주더니 다시 들어 올려 버리죠. 이런 것들이 보통 특징이 보면 여기에 보시면 60선 근방에서 이렇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번 번쩍 뛰고 다시 뛰고 자 15분 차트의 60분봉 자주 보는 어떤 패턴들입니다. 그죠? 그게 이제 3월선 사이에서 이렇게 반등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DB 하이텍을 보면 DB 하이텍도 이렇게 좁혀서 보면 직전 고점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있는 고점 이런 고점을 뚫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이런 종목들이 전부 반도체와 관련된 종목들이기 때문에 유심히 이제는 봐야 된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직전 고점들을 차곡차곡 뚫고 올라가면서 매물이 없어요, 위에. 그렇게 되면 이제 한동안 추세 상승이 이어지는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겠죠. 이런 거는 이제 3호 일선 사이에서 한번 잡아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지점을 한번 노려볼 수가 있겠죠. 이런 지점도 7만원 근방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이제 전략을 짜는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툭 빠져준다면 꼬리 잡기 한번 해볼만 하고 뭐 이렇게 천천히 빠질 수도 있고 아니면 내일 그냥 이렇게 번쩍 뛰어서 이렇게 출발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뛰어서 출발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던 매물들, 요것들 있죠. 여기 있는 매물들, 요런 매물들이 이렇게 어떤 저항의 역할을 하겠죠. 근데 이런 저항을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쫙 돌파를 해버린다. 아니면 여기서 시작한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지지 라인이 되는지를 이제 확인해 보는 거죠. 지지 라인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받치고 다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다면 이게 이제 살짝 조정을 할 때 이렇게 빠질 때, 자, 요런 라인에 왔을 때 노란 선이면 72,000원, 3,000원 근방이죠. 자, 요런 근방에서 한번 매수 급소를 잡아보는 게 어떠냐라는 게 이제 제 생각인 거죠. 이렇게 트레이딩 관점 한번 유지해 보시고, KEC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KEC도 보면 여기에 이제 거래량 많이 들어왔던 이런 지점들을 돌파하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렇게 한 번 더 빠졌어요. 그죠? 빠졌다가 이 지점을 다시 또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또 이제 안전한 자리에 온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잘 보실 게 이렇게 며칠 훅 빠지잖아요. 빠지면 이렇게 엔벨로프 선 밑으로 빠지면 다시 반등하는 성향이 강해요. 그죠? 자, 이런 것도 매수 포인트인 거죠. 우리가 이제 회사의 주가를 볼 때 기본적 분석과 업황 분석 그리고 테마 분석이 됐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차트 놓고 이제 기술적으로 어디서 사는 게 그러면 좋으냐, 이렇게 오르는 종목을 내가 이 꼭대기에서 샀을 땐 불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살 거냐, 이 종목을 어느 시점에 투자할 거냐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 자체가 전체 100%다, 이거는 절대 아니죠. 이거는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업황과 어떤 시황 그리고 이런 걸 판단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언제 살 건지를 매매 전략을 짤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것도 보면 이런 이제 60선 근방에서 이렇게 반등을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어떻게 이렇게 이런 지점에 오면 잘 반등하느냐 하는 거죠. 이렇게 오른 종목들이 이렇게 거래량을 줄이면서 며칠 이렇게 쉬어가요. 쉬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매수의 포인트인 거죠. 자, 여기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딱 줄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쉬어가죠. 박스를 만들고, 박스를 정확하게 그려보면 뭐 이 정도. 자, 그런 걸 이렇게 툭 치고 이제 위에 있는 박스 상단 부분을 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거라고 봐야죠. 그럼 이게 주구장창 올라가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박스도 만들고 있죠. 자, 이런 박스 만들 때 이제 우리가 조정할 때 한번 매수 포인트를 찾아보는 거죠. 꼭대기에서 어느 정도 빠졌으면, 한 요 정도 빠지면 10% 정도 빠지면 이제 매수 타점을 한번 잡아보는 거예요. 오픈 차트, 일봉 차트로 보면 여기 이제 사물선 금방 되지 않을까요? 여기에 꼭대기 요 지점 있죠? 거래량 터졌던 거. 요 지점이 이렇게 보면 며칠이죠? 요게 10월 28일. 그러면 여기 30분봉이나 60분봉으로 봐야 나오겠네요. 자, 요겁니다. 요 날. 자, 요 날이에요. 요 날. 그냥 이렇게 10% 정도 하락의 어떤 이격을 내가 정했는데 그 지점이 또 이 지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 매물대, 여기 있는 매물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매물대. 이런 매물대가 지지선의 역할을 하는지를 이제 한번 보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잘 지지하고 반등을 하면 우리는 그런 지점에서 매매 전략을 한번 짜보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요거를 지키지 못하고 요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빠진다 하면 이제 손절을 하는 거죠. 그렇게 매매 전략을 짜는 관점에서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게 한국전자홀딩스. 이건 이제 어제도 한번 이야기 드리는 것 같은데요. 색깔이 좀 칠해져 있죠. 자, 이런 것도 여기 적전에 이렇게 한번 치고받고 했던 이런 지점들 2,000원 근방이죠. 이때 한번 실패했고 이때도 한번 올라가려다가 말았고, 자, 그런 지점을 이렇게 며칠간 쉬어가면서 올려버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쭉 여기까지 빠져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한번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테마에 엮이게 되면 이렇게 밑으로 안 빠지고 바로 올라가는 성향이 아주 강해요. 자, 우리는 그런 걸 그냥 보고만 있을 거냐? 라는 관점에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런 박스를 이용해서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턱대고 그럼 살 거냐? 그것도 애매하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전략을 짜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 꼭대기에서 한 10% 정도 빠졌다. 그리고 여기서 투닥투닥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지점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쑥 뺀 지점.
자, 요런 지점 근방 2,200원, 300원 사이에 2,200, 한 3, 40원 이런 근방을 한번 노려보는 거예요. 자, 요런 데가 지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 이건 100%가 아닌 거죠. 이건 이제 설명드리는 저의 관점인 거예요. 모두 다 모든 사람들은 투자자들은 자기만의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지점을 어떤 투자의 포인트로 생각을 하고 배팅을 일부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거. 그런데 이렇게 지키지 못하고 빠진다. 이렇게 빠진다. 2,200원을 깬다 하면 이제 손절하고 다시 또 한번 노리는 거예요. 다시 노릴 때는 이런 물량들, 자, 여기 이제 거래량 들어왔잖아요. 자, 이런 물량들을 지지 라인으로 또 생각하고 2,000원 근방에서 한번 다시 또 공략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손실과 수익을 감안하면 수익권으로 내가 턴해서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저는 이제 주식이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자기가 관리를 어떻게 잘 하느냐라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뭐 어느 종목을 사라, 뭐 대박이 나라 이런 건 저는 이제 없다고 보는 거고 얼마나 잘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하루하루 유동성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느냐. 그러니까 오른 종목들 메타버스하고 NFT 관련 종목들 오늘 보면 이렇게 많이 빠진 걸로 보이잖아요. 근데 이전에 이제 요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불안하겠죠. 이렇게 꼭대기에서 산 사람들은 벌써 뭐 25%씩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 불안할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때 이렇게 거래량이 줄고 하락폭을 이제 점점 좁혀 나가면서 15,000원 또는 그 주변 어디에선가 또 반등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들어왔던 반도체로 들어왔던 수급이 며칠 이어지면서 여기에 있던 이제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들은 점점 이제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을 한다는 거죠. 자,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정을 한다는 그건 매수 시점에 다가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제 종가를 보고 종가에 이제 슬쩍 한번 사보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MP를 보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MP도 어느 정도 조정하다가 반등을 주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도 이제 이렇게 보면 이런 지점들. 자, 꼭대기는 이제 이런 지점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요거를 어느 정도 올랐냐? 여기서 이만큼 15%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7, 8%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지점을 강하게 이렇게 깨버렸습니다. 자, 깨버렸다는 건 이제 이 지점은 저항선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18,000원 정도 오면 이제 저항, 그러니까 부딪히고 올라가더라도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적어도 이격을 한 10% 정도는 투자하는 거죠. 한 요 정도는 최소한 10% 이상은 딱 주고 이제 매수의 관점을 유지하자. 그럼 이게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16,000원이다. 그럼 일봉 차트 또 같이 비교를 해봐요. 아, 여기 15,000원쯤에 있고 16,000원이 여보다. 그럼 16,000원이라는 지점을 내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두고 투자를 할 거냐라는 걸 한번 계산을 해봐요. 그 리스크라는 거는 이 지지 라인을 지키지 못하고 빠졌을 때 내가 얼마나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500원이나 15,000원 정도 깨지면 내가 빨리 손절을 하고, 자, 여기에 있는 이 지점, 거래량 들어온 이 지점들을 다시 지지 라인으로 놓고 매수를 14,000원 근방에서 한번 해보겠다. 라고 다시 전략을 짜서 이렇게 턴해서 돌리면, 그때 다시 한번 수익을 내보겠다. 이렇게 이제 매매 전략을 짜보는 거예요. 다음 종목으로 맥스트 볼까요? 맥스트도 관련 테마 같이 엮여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고점에 이게 이제 저항선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이런 지점, 이 꼬리라는 이런 지점 있죠. 이런 지점을 보통 딛고 3월선 반등이 나오는데 이건 안 나왔잖아요. 이렇게 크게 빠졌어요. 그죠? 거래량도 전 거래일보다 거래량도 많아졌고 그러면 이 하락 추세는 당분간 이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거는 이제 좀 긴 차트를 놓고 이렇게 보면 자, 매물대가 여기 있는 거죠. 여기에 매물대가 여기 있어요. 자, 요런 매물대를 지지를 해준다면 여기 빠지기 시작했던 요런 지점까지 또 상승을 한번 기대할 수가 있겠죠. 요렇게 그럼 요때 이제 구간이 10% 이상 구간이 상승 구간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일봉 차트만 보면 여기 거래량이 좀 터졌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면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장대 연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좀 이어질 수 있어요. 강하게.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런 지점들을 강한 지지선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한번 매수에 한번 가담해 볼 수 있는 구간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빨간색 선 있죠. 요 선.
요 선이 이제 21선이거든요. 21선 근방에서의 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와 달리 이 이노뎁이라는 이 종목은 오히려 메타버스와 NFT 관련 종목인데 오히려 상승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있는 여기 거래량 들어왔던 이런 지점은 오히려 32,500원을 뚫고 올라가 버렸죠. 그죠? 자, 여기에 한번 꼭지 한번 주고 여기 꼭지가 이 꼭지랑 거의 비슷한 자리에 있어요.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서 거래량을 실었다는 건 이제 얘는 대장이다. 좀 위로 올리는 거지. 얘가 더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지. 자, 요것도 우리가 매매 전략을 짤 때 이렇게 거래량 들어온 지점들을 한번 이렇게 놓고 이게 이제 조정을 살짝 보이면 여기 60선 이렇게 또 올라올 거예요. 그죠? 그럼 31,000원하고 3만원 근방에 오면 한번 매수를 해보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 일단 이때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죠? 그때 이제 상한가 갔다가 끝에 풀렸어요. 그죠? 그러면 이 자리는 상당한 지지와 저항이 이루어지는 자리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주가가 여기 위에서 이렇게 딱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꼬리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크죠. 그죠? 자주 나오는 패턴이잖아요.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의 근데 이건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죠? 근데 혹시라도 내일 시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가가 만약에 이 고점 위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3, 4% 정도 위에서 밑에 꼬리를 주고 이렇게 올라가는 매매 한번 해볼 만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꼬리를 주는 듯 하더니 안 주고 그냥 빠진다. 그러면 이제 내가 손절의 라인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내할지를 결정을 해야 돼요. 투자를 하기 전에 내가 이 종목에서 잃으면 5% 정도 아니면 3% 정도 손절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고 매수 진입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버리는 게 아니라 이런 지점에 오면 다시 한 번 더 매수를 해보는 전략을 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펄어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름폭이 이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일부분을 이제 돌려주는 자연스러운 그런 현상들이 지금 생기고 있고요. 이렇게 한 번씩 추세가 이렇게 쉬었다가 이렇게 가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올랐으면 이렇게 쉬었다가 올라가고 여기도 이렇게 오른 다음에 쉬었다가 요런 좀 길었죠. 기간이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기도 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매매를 해보는 거예요. 이것도 조금 길게 놓고 이렇게 전략을 한번 구상을 해봐요. 아, 여기에 가면 상당한 매물 벽이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서 반등을 한번 했어요. 그죠? 요런 지점에서는 반등을 하는구나. 자, 요런 지점이 이제 3일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6% 정도 올랐다가 다시 빠졌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빠지게 되면 이 자리는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제 요 자리에 오면 다시 맞고 빠질 가능성이 이제 큰 자리인 거죠. 그걸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느 정도 빠졌을 때 한번 투자의 관점을 유지할 수 있냐? 적어도 최소한 10% 정도는 빠져야 돼. 자, 그러면 그게 한 12만 원짜리예요. 12만 원짜리에 뭐가 있는지 한번 이전에 한번 보는 거지. 아, 여기에 거래량 들어오고 여기 거래량 들어오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하고 요 지점. 자, 요런 지점 근방까지 조금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요런 지점에서 12만 5천 원쯤에서 이렇게 반등을 해버리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건 힘들거든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그죠? 제가 내일 당장 아니면 10분 뒤에 주가를 안다고 하면 제가 가진 전 재산을 거기에 몰빵을 할 건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걸 동시에 이렇게 이제 일봉 차트랑 분봉 차트랑 보면서 우리가 이제 전략을 짜는 거죠. 전략을 짜서 어느 정도 확률을 높이면서 수익을 내는 그게 이제 매매의 본질이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이언트 스텝 한번 볼까요? 자이언트 스텝도 오늘 훅 빠졌어요. 14%나 빠졌으면 위에서 이렇게 뺀 거면 상당히 많이 빠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밑에서부터 올라온 기간을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를 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렇게 빠져도 이상한 게 아니죠. 자, 요런 지점들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죠. 요런 지점들 이렇게 올 때 이제 12만 원에 뭐 21선이 지나가는구나. 그럼 요런 지점도 내가 한번 1차로 매수 접근을 한번 해보면 어떠냐 이런 전략을 한번 짜볼 필요가 있는 거고 12만 원이라는 자리는 요 자리네요. 요 자리. 요 자리에 지지와 저항이 일어났는지도 한번 보는 거죠. 자, 요런 지점 보이나요? 요런 지점. 요렇게. 그러다가 이거는 이제 훅 뚫지는 못하고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뚫을 때
거래량을 이렇게 빵 실어주면서 훅 올라가면 이제 상승 추세로 가는데 이건 또 며칠 뺐어요. 그죠? 며칠 더 빼면서 어떤 게 생겼냐면 60선 근방에서 이렇게 조정을 살짝 하죠. 15분 차트 60선입니다. 그러면서 싹 올렸어요. 그죠? 천천히 이렇게 올린 거죠. 근데 요날 요 고점을 통과하면서부터는 속도가 좀 빨라졌고 한 2, 3일간 축 올라 버렸어요. 이때도 상승폭이 꽤나 나올걸요. 요것도 35% 이상의 상승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또 하나의 박스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박스에서 이렇게 반등하고 또 여기서도 반등하고 하다가 여기서는 이제 깨졌잖아요. 깨졌으면 이제 좀 훅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 주는 거예요. 이게 한 20% 정도 빠지는 구간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쯤에 12만원 근방에 오면 한 번 더 반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일봉 차트에서 거래량이 줄어야 되고 거래량이 이렇게 줄면서 이 주가 등락 폭이 좀 크지 않고 작은 봉으로 생기면 좋겠죠. 근데 만약에 뭐 이렇게 꼬리를 한번 쭉 주고 다시 삥 올리는 그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꼬리는 잡아야 돼요. 꼬리 잡기 항상 염두에 줘야 되고. 자, 오늘 이렇게 반도체하고 메타버스 사이에서 일어난 수급의 변화를 중심으로 오늘 장을 한번 봤고요. 그 외 종목으로 네오윌즈 홀딩스 여전히 게임주죠. 제노코 이런 종목들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급격히 오르는 제노코 같은 종목들은 그 뉴스 같은 거 한번 볼 필요가 있죠. 무슨 뉴스인지 한번 볼까요? 요거 네이버 검색을 해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무선통신장비업체네요. 요겁니다. 무상증자 소식이 이전에 지금 6일 전에 이미 나오고 있었고 그런 뉴스들이 반영이 되어서 그런 상승이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확대를 딱 해서 보면 선물선에서 이렇게 예쁘게 조정한 다음에 10만원 근방에서 반등하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어떻게 잡을 거냐는 거죠. 이렇게 오르는 거를 쳐다보고만 있을 건지 지금 이렇게 보지 마시고 만약에 이걸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면 요게 상한가거든요. 여기 상한가예요. 상한가가 나고 거래량 터졌죠. 그 다음에 조정하는 양상을 보는 거죠. 어이구, 한 번에 가는구나. 이렇게 갔다가 딱 그 다음날 보면 이렇게 꼬리 주잖아요. 꼬리 주고 올라가는 거. 상한가 나오고 이게 전고점 여기 전고점을 돌파하는 상한가예요. 앞에 매물이 없어요. 그죠? 그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이런 십자 형태의 봉이 한 두 개 나오는 날도 있고 하나 나오는 날도 있고 그럴 때 이럴 때 꼬리 주잖아요. 꼬리. 이런 꼬리. 이런 꼬리를 내가 꼬리가 여기가 꼬리인지 여기가 꼬리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제 시가에 이제 이때 시가가 몇 프로 떴죠? 시가가 5% 떴어요. 그죠? 시가에 시작했다가 꼬리 주고 올라가서 시가 돌파할 때 사도 되는 돌파 매매인 거예요. 아니면 꼬리 잡기 해도 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면은 또 하나 더 꼬리를 이렇게 달아주잖아요. 이런 현상이 자주 생겨요. 상한가 종목들 또는 급등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항상 이런 거죠. 이렇게 꼬리를 준다. 꼬리 주고 한 번 더 오른다. 오를 때 뉴스를 동반하면서 급등하더라. 오늘 전 거래일에 이렇게 급등을 했죠. 그리고 오늘 그 급등세가 이어졌고 지나가서 보면 이게 이제 3월선 금방 요런 데인 거예요. 요런 데. 마찬가지로 지금도 매매를 할 수 있는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을 거고 12만 원이라는 자리에서 이렇게 꼬리를 한번 달고 반등을 했네요. 그죠? 그럼 이런 자리도 어떤 반등의 어떤 요소가 되는 그런 자리라고 볼 수 있죠. 좀 빠르게 잡는다면 60선 근방에서도 한번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격을 또 항상 봐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한 10%는 빠졌나 10% 정도는 빠졌구나 그럼 이 정도 오면 이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 자 여기가 내가 손절선으로 놨다면 여기 이제 손절을 하는 거고 아니면 한 단계 더 내가 아예 처음에 반만 매수를 하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자 그럼 반만 매수했다면 여기가 손절의 자리가 아니라 여기에서 요 자리는 추가 매수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100%를 만들었을 때 어디서 내가 또 손절할 건지를 또 정해야 돼요. 손절이 없는 매매는 없거든요. 손질이 없는 매매를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현상이 생기냐면 이렇게 올랐는데 나중에 쫄쫄쫄 2, 3%, 1%, 0.2% 이렇게 한 몇 달 동안 빠지는 애들 생기거든요. 그런 거 반드시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게 테마가 있고 좋은 호재성 뉴스가 있다 하더라도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이게 급등하는 종목이 이렇게 장대 음봉을 만들고 이렇게 파랗게 음봉을 만들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탁 터지면 하락의 신호다 이렇게 아는데 그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 크지도 않고 그냥 조금 생겼는데 거래량 그리고 여기 장대 음봉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계속 빠져요. 그냥 한 몇 달을 빠지는 거야. 그런 종목도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 번 투자를 하다 보면 그런 종목에 한 번은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하고 손절선을 정하는 거 이거는 투자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이제 저는 항상 생각하는 거죠. 자, 그렇게 오늘 종목들 중에 유동성 공급의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쏠림 현상이 나왔고 이 현상은 적어도 한 며칠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된 종목들의 조정은 좀 더 길어지지 않을까. 근데 그 중에서도 이노대앱은 대장격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겠습니다.